리쥬란이라는 이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리쥬란을 만드는 회사는 잘 모르시죠? 바로 파마리서치라는 회사입니다. 이름에서도 티가 나듯이 이 회사는 원래 제약 컨설팅 회사였어요. 파마 리서치 이거니까 저는 파마 리서치가 뭔 뜻인가 했거든요, 사실은. 네, 맞습니다. 1993년에 시작한 국내 최초 제약 컨설팅 회사 파마리서치인데 지금은 글로벌 바이오 기업으로 자리 잡았죠. 이 회사는 히스토리가 좀 재미있어요. 700여 개의 의약품 허가 및 기술 자료를 처리하면서 제약사들과 깊은 네트워크를 쌓았거든요. 이때 구축된 규제나 기술에 대한 노하우는 이후 세계적인 회사로 성장할 수 있는 근반이 됩니다. 사람 일을 정말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게요, 진짜. 네. 아무튼 2000년대 중반 파마리서치는 제약 컨설팅에 그치지 않고 자체 기술을 가진 제약 바이오 회사가 되기 위한 결정을 내립니다. 이때 PDRN, PN 성분을 활용하기 위한 기술을 확보하는데 이것이 운명을 바꿔놓죠. PDRN하고 뭐 PN이면은 둘 다 이게 연어에서 나온 추출물을 활용한다면서 뉴스에서 한창 핫했던 그런 성분 아닌가요? 그렇죠. 정확히는 한창이 아니라 지금까지 핫하긴 합니다. 아, 네. 이 두 성분은 손상된 조직을 재생하고 피부를 회복하는 물질인데 지금의 리쥬란, 콘쥬란의 핵심이죠. 2014년 리쥬란 출시, 2015년 코스닥 상장 이후 이 회사는 성장 궤도에 올라탑니다. 이 리쥬란이 대단한 게요. 국내뿐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서 인기를 얻으면서 파마 리서치의 브랜드 가치를 크게 높였습니다. 2020년 이후 파마 리서치는 본격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도전을 합니다. 미국 법인 설립, 동남아, 중동 시장 확장, 그리고 23년에는 3천만 불 수출의 탑까지 수상하며 해외 진출의 성과를 인정받았고요.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최근 의약품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필러, 에스테틱 제품, 화장품까지 포트폴리오를 넓히고 강릉에 GMP 공장을, 판교에 중앙연구소를 세워서 제조, 연구, 임상 기반을 갖추게 된 파마 리서치고요. 재생의학기술 플러스 에스테틱 솔루션 플러스 제약 바이오 생산, 이 세 가지 축을 모두 갖춘 융합형 헬스케어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석을 하다 보니 이 회사 영업이익률 역대급이에요. 정말 놀라실 겁니다. 오늘은 이 리쥬란 덕분에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파마 리서치의 재무제표를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마리서치의 매출 라인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이 주요 매출 품목인데요. 파마리서치의 독보적인 경쟁력은 자가재생 촉진제인 PDRN, PN 제조기술이죠. 이 기술을 바탕으로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으로 점점 영역을 확장해 나간 겁니다. 먼저 의약품부터 좀 자세히 설명을 해볼게요. 크게 PDRN 계열 의약품과 PN 계열 의약품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이게 두 기술은 제가 들어는 봤거든요. 뭐 연어 추출물이다 뭐다 해서.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무엇이 좀 다른가요? 비슷한 듯 다르죠. 둘 다 연어 정소에서 추출하는 물질이라는 공통점이 있긴 한데요. PDRN은 DNA 조각이고요. PN은 PDRN보다 훨씬 긴 DNA 체인이라고 합니다. 효과가 조금 달라요. PDRN은 조직 재생을 촉진하고 항염증 작용 및 피부 회복을 해준다고 합니다. 또 안전성이 높고 흡수가 빨라서 미용 재생 치료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PN은 PDRN보다 효과가 더 높아진 것인데 PDRN보다 더 강한 피부 재생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콜라겐 생성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효과가 좋은 만큼 가격이 좀 더 비싸고 PDRN보다 흡수가 좀 느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PDRN은 1세대, PN은 2세대 재생물질로 보는 시각도 있고요. 아무튼 파마리서치에서 판매하고 있는 의약품은 PDRN 계열인데 플라센테스주, 리주비넥스주, 흔히 보톡스라고 불리는 보툴리늄 톡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리쥬란, 콘쥬란은 의료기기 매출로 분류돼요. 의료기기 매출이라고 하면 병원에서 보는 그 커다란 진단장비 있잖아요. 뭐 그런 기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역시 저랑 생각이 같으셨군요. 그러니까요. 이게 리쥬란 콘쥬란이 뭐 의료기기? 이상한데요, 좀? 저도 이해가 안 돼서 찾아보니까 이게 리쥬란, 콘쥬란이 그냥 단순 주사제거든요. 의약품이냐 의료기기냐 가장 중요한 분류 기준은 작용 기전이에요. 약봉지에 들어있냐 커다란 진단장비냐가 아니고요. 화학적, 양리학적 작용을 통해서 인체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의약품으로 분류하고 물리적, 기계적 작용이 주된 작용 기전인 경우에는 의료기기로 분류해요. PN, PDRN 주사제가 이 기준에 따라서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의료기기 매출로 포함되는 거예요. 리쥬란, 콘쥬란의 매출이 의료기기 매출로 분류되니 의료기기 매출액 비중이 전체 매출액의 55% 정도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오, 높네요. 그러면 이게 리쥬란하고 콘쥬란은 그 계열로는 뭐 어떤 계열에 속하나요? 모두 PN 계열 의료기기인데요. 아, PN. 네, 리쥬란은 피부 재생 미용에 특화된 의약품으로 콜라겐 생성, 탄력, 주름 개선에 효과가 탁월해서 피부과나 성형외과에서 많이 취급하고요. 네. 콘쥬란은 관절 연골 재생 의약품으로 연골 보호와 관절을 부드럽게 해주고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효능이 있어서 정형외과에서 주로 사용하죠. 특히 이 리쥬란 주사 요즘에 정말 많이 맞으시는데 네네. 시술 후 피부 장벽 회복
과정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환자들은 자연스럽게 시술 후 자극을 줄이고 재생을 돕는 크림, 또 PN 성분 스킨케어, 또 시술 효과 유지 연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을 찾는데, 이때 의사들이 리쥬란 시술 후에 리쥬란 재생 크림을 함께 사용하세요 라고 권유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고 해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면은 리쥬란은 물론이고 리쥬란 이후에 화장품 시장까지 뭐 같이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맞아요.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꼭 먹고 알 먹거죠. 네네. 뿐만 아니라 리쥬란은 국내에서 스킨 부스터 분야 압도적 1위 브랜드예요. 병원에서 10년 넘게 사용했고 환자들 사이에서도 인지도도 높고 의사들이 직접 시술로서 효과를 입증했기 때문에 이런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바탕으로 화장품 시장에 진출하게 된 것이죠. 아, 확실히 이제 리쥬란이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 효과도 좋다고 뭐 소문이 나니까 이 브랜드 파워를 통해서 그냥 화장품까지 갔다는 얘기인데, 사실 뭐 화장품은 브랜드 이미지만 좋으면 고마진 사업이라고 또 우리가 분석을 한 적도 있고요. 수익성도 좋고 또 뭐 글로벌 시장 진입 시에 진입 장벽도 좀 낮은 편이니까 안 할 이유는 없어 보이긴 해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화장품은 의료기기 다음으로 회사의 매출을 많이 가져다주는 부문이 되었습니다. 이번엔 부문별로 성장률을 좀 볼게요. 의약품 부문은 22년 약 456억 원에서 24년 645억 원으로 연평균 약 20%씩 성장했어요. 네네. 의료기기 부문은 22년에 1020억에서 23년에 1361억 원으로 약 33% 정도가 성장했는데, 24년에는 1935억 원으로 무려 42%나 더 성장했고요. 화장품 부문도 22년에 384억 원이었던 매출액이 24년에 777억 원으로 연평균 약 51%씩 성장했어요. 의약품은 20%, 그리고 뭐 의료기기는 뭐 3, 40% 되고 화장품은 50%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전 사업이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 게 사실 말이 좀 안 돼 보이는데 말이 되네요, 이게? 보통 아픈 손가락이 있기 마련인데, 오, 그쵸. 뭐. 네, 여기는 농사가 다 잘 됐네요. 다 잘 되네. 하지만 운이라고만은 볼 수 없어요. 다 성장할 만한 이유가 있었거든요. 먼저 그 의약품 매출이 성장하게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PDRN, PN의 전문 의약품 시장 규모 자체가 증가했고요. 의약품 해외 매출이 본격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전문 의약품 시장 규모가 증가한 것은 피부과 성형외과에서 시술받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시술 후 회복을 빠르게 도와줄 수 있는 PDRN 의약품 처방 건수가 자연스럽게 증가한 것이에요. 파마리서치가 판매하는 의약품 중 플라센텍스, 리주비넥스가 그 대표적인 제품이고요. 또 정형외과와 통증의학과에서 PDRN 의약품 처방이 증가하였는데, 기존의 통증 완화 대표 성분이 스테로이드제였어요. 근데 이게 스테로이드는 장기적으로 사용하면 부작용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일반 대중들에게 많이 노출되면서 환자들이 스테로이드제를 기피하는 경우가 발생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대신 조직 재생을 돕는 PDRN 계열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향이 나타났죠. 또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만성 통증, 근골격계 질환자가 증가해서 PDRN 의약품 처방 자체가 증가한 것도 있고요. 의약품 해외 매출이 증가한 것은 21년에서 22년 사이에 PDRN, PN 의약품이 동남아시아와 중동에서 국가별로 허가가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23년, 24년에 본격적으로 의약품 수출이 발생했습니다. 이거 제가 알기로는 의약품은 의료기기보다는 해외 허가가 좀 어려운 걸로 아는데 상당히 큰일을 해냈네요, 보니까. 그렇죠. 사실 허가가 어렵지, 허가만 되면 꾸준히 매출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꾸준히 성장할 수 있죠. 네네. 다음으로 의료기기 부문 매출의 성장 이유를 살펴보면 가장 핵심 이유는 그 스킨 부스터 시장 자체가 폭발적인 성장기에 진입했기 때문이에요. 스킨 부스터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데, 국내 스킨 부스터 시술 수요만 하더라도 21년부터 24년 4년 만에 2배 이상이 증가했어요. 필러 보톡스 시장은 성장률이 연 8%에서 12% 성장했었는데, 네네네. 스킨 부스터 시장은 연 25%에서 30%씩 성장했습니다. 필러 보톡스보다 두세 배 성장률이 높다고 하니까 이게 숫자로 보니까 느낌 팍 오는데요? 그러니까요. 이게 얼마나 인기가 많은 거예요. 이 정도면 이제 저도 한번 시술 받으러 가야겠습니다. 같이 한번 손잡고. 제가 어느 날 갑자기 피부가 좋아졌다면 시술 받고 왔구나 생각합시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상황에서 리쥬라는 PN 계열 스킨부스터 독점적 1위 브랜드입니다. 국내 PN 스킨부스터 시장에서 리쥬란이 약 60%에서 70%를 점유하고 있고요. 2위 업체가 10% 수준이라고 하니 격차도 엄청 커요. 보기엔 이렇게 보여도 피부 미용에 관심이 좀 있긴 한데, 리쥬란 같은 거 받으시는 분들은 보면은 보통 한 6개월? 반년에서 1년 단위로 시술을 꾸준히 계속 받는 것 같거든요. 한 번 고객이 되면은 그러면 꾸준히 구매를 하는 분들도 많다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안정적인 매출처가 되는 게 맞겠죠? 재무제표로도? 효과가 좋으니까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겠죠. 그래서 실제로 병원 재구매율이 극단적으로 높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다가 아시아 전역에서 리쥬란 붐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가장 폭발적인 매출 성장을 가져온 것이 바로 해외 판매액인데요. 동남아에서 PN 스킨 부스터 붐이 일어났어요. 들어보면 성형하고 피부과 같은 경우는 요즘 K-의료가 그렇게 인기가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태국, 싱가폴, 베트남에서 리쥬란 시술이 유행하고 있거든요. 또 중동에서도 리쥬란 붐이 일어가지고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 카타르에서 고소득층 중심으로 확장되고 있고요. 오일머니가 들어오는군요. 네. 파마리서치에서도 독보적인 위치를 보다 견고하기 위해서 제품을 점점 더 세분화하였습니다. 원래 잘 나가면 라인업을 좀 늘리잖아요. 그렇죠. 리쥬란 힐러를 기본으로 리쥬란 HB, 리쥬란 I, 리쥬란 S 등 부위별 목적별
기업별로 더 특화된 제품들을 내놓았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사유로 폭발적인 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리주란뿐만 아니라 콘주란도 의료기기 부문 고성장의 중요한 한 축인데요. 네네. 고령화로 인해서 관절염 환자도 급증하고 있고 스테로이드 주사를 기피하다 보니 콘주란 시술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럼 결국 이제 화장품 부문의 매출 성장은 앞서 이게 말씀해주신 것처럼 리주란 시술의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겠네요. 맞아요. 리주란 시술의 증가는 화장품 매출도 금방 성장시키죠. 시술 후 1, 2주 정도 회복 기간 동안 보습, 재생크림이 필요한데 리주란 코스메틱 연계를 추천하니까요. 실제로 동남아시아, 중국, 홍콩, 중동 지역에서 리주란 화장품이 고급 프리미엄 라인으로 자리 잡으면서 해외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요. 네. 22년부터 24년 동안 해외 매출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보시면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매출의 성장이 있어서 해외 기여도를 좀 알 수 있습니다. 보니까 파마리서치는 해외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요. 꽤 높죠. 22년에는 해외 매출이 561억 원으로 총 1948억 중에 약 28.8%를 차지했고요. 23년에는 총 2610억 원의 매출 중에서 909억 원으로 34.8%를 차지했어요. 네. 큰 폭으로 증가했죠. 심지어 24년에는 3,501억 중에서 1,304억으로 37.2%나 차지했습니다. 또 올랐네요. 아직 놀라시기 이릅니다. 영업이익도 한번 볼게요. 네네. 2020년부터 영업이익률의 변화를 살펴보면 2020년에는 30.74%, 21년은 34%, 22년에는 33.85%로 소폭 하락하였다가 24년에 36%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는 현재 기록하고 있는 영업이익률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방증이죠. 그쵸.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좀 높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당연히 뭐 많이 남긴다라는 뜻이잖아요. 뭐 그러면 이를 좀 비판적으로 봐야 될까요? 말이 좀 우스운데 비판적으로 봐야 되는 건지. 소비자 입장에서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많이 남는다라고 할 수 있는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은 그만큼 이제 부가가치가 높은 기술력을 보유했다고 볼 수 있죠. 우선 매출 원가율을 보면서 관련 설명을 좀 더 해볼게요. 상품 매출 원가율은 24년 기준 67% 정도 되는데 제품 원가율이 24.8%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네. 회사는 제품 매출액 비중이 88% 수준으로 압도적으로 높다 보니까 총 매출 원가율은 약 28% 수준이고 매출 총이익률은 72%나 됩니다. 원재료 매입액을 살펴보니까 총 매입액이 121억 원 수준입니다. 매출이 3,500억을 하는 회사에서 원재료 총 매입액이 121억 원이니 원재료 매입액 비중이 상당히 낮은 편이죠. 낮네요. 이게 연어 추출물이라고 해서 굉장히 좀 비쌀 줄 알았는데 뭐 그렇진 않나 보네요. 파마리서치 핵심 원료인 PDRN, PN 즉 연어 정소 DNA 추출 원료 자체는 고가가 아닙니다. 저도 조사 전에는 굉장히 비싼 줄 알았어요. 생각해보면 비쌀 것 같거든요. 기술 장벽이 있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지 일단 공정이 확립되면 원재료비는 매우 낮은 편입니다. 일단 할 수만 있으면. 네. 네네. 또 의료기기는 약처럼 복잡한 공정, 합성, 배양 과정이 거의 없어요. 특히 리주랑 콘주랑 같은 PN 기반 의료기기는 추출, 정제, 혼합, 충전, 멸균, 패키징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고 장비 설비 투자와 자동화 비중이 높고요. 그런데 이렇게 원가가 낮은 제품을 높은 가격에 파는데도 팔리는 이유는 대체 뭘까요? 이게? 기술력과 프리미엄 이미지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미지. 네. 네네네. 또 화장품 부문도 프리미엄 포지션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원가 대비 높은 마진을 가져가고 있는 것이고요. 영업이익률이 계속 좋아지는 것은 22년에서 24년까지도 해외 매출이 계속 증가하는 영향으로 추정이 됩니다. 24년도 비용을 좀 더 보면 원부 재료 비용이 473억을 사용했고요. 인건비성으로 595억 원을 사용했습니다. 지급 수수료는 211억 원, 외주 가공비는 213억 원, 광고 선전비는 295억 원을 사용했는데 광고 선전비가 매출액 대비 약 8.5% 수준이에요. 일반 소비재 화장품 회사에서 지출하는 광고 선전비와 비교하면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네네. 이렇게 적게 발생하는 이유도 시술하는 곳에서 브랜드를 자연스럽게 키워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전기보다 광고 선전비가 69억 원, 지급 수수료는 약 46억 원가량 증가했는데 이는 해외 시장 확장으로 인한 해외 브랜드 마케팅 강화와 신제품 라인업 출시에 따른 병원 대상 프로모션이 증가하여 관련 수수료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근데 회계사님 이게 보면 영업이익률은 40%에 육박할 정도의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든다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뭐 광고 선전비는 다른 회사 비교하면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되면은 차별성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 개발에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다면 많고 네. 적다면 적은 비율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매출액 대비 6.4%를 지출하고 있거든요. 근데 매출액 대비 비율을 보면 크게 증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 실제 투자 금액은 매년 매출액이 성장하는 비율만큼 큰 폭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연구 개발 내역을 보면 주름 개선 개발과 관절, 이건 현재 리주란, 콘주란 관련 연구 계열로 보이고요. 의약품의 항암제도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껏 이제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으니까 이쯤에서 이제 따끈따끈한 올해 실적을 한번 볼까요? 올해 실적은 아직 안 봤군요. 네. 25년 2분기
2분기 공시 재무제표를 살펴보니까 24년보다 실적이 훨씬 좋습니다. 25년 2분기 실적을 단순 연환산 해보면 매출액이 약 5,150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거든요. 24년에 비해서 47% 매출액 성장률이 기대됩니다. 영업이익률도 좋아졌는데요. 25년 2분기 기준 39%에 육박합니다. 이 페이스를 유지한다면 25년 영업이익은 2천억을 넘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매출 견인의 주요 부문도 역시 의료기기와 화장품 분야인데 의료기기의 매출 비중이 전기 55.3%에서 단기 60%까지 큰 폭으로 상승했어요. 회계사님, 근데 이게 파마 리서치로 검색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 2024년에 2천억 규모의 그 RCPS 상환 전환 우선주를 발행했다라는 기사가 있었거든요. 이거는 도대체 무슨 의미인 건가요, 그러면? 파마 리서치의 24년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이 약 1,381억 정도였네요. 근데 이제 2천억 규모의 RCPS를 발행했다는 건 대규모의 투자를 진행할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왜냐면 지금 충분히 운전 자금이 있는 상태인데 추가로 2천억을 투자를 받았다라는 거는 아마 리쥬란의 유럽 시장 진출에 활용할 것이라는 소식을 들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리쥬란 유럽 시장 판매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유통기업을 인수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M&A 등 진행은 사실 확인되지 않아요. 지속적으로 괜찮은 기업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실적 지금 나오는 것도 그렇고 앞으로는 얼마나 더 잘 나갈지 기대가 되는데, 그러면은 이 업종에서 뭐 파마 리서치의 경쟁사라고 할 만한 회사가 또 있을까요? PN 계열 스킨 부스터 한정에서는 아직까지 그럴듯할 경쟁 상대가 없지만 좀 더 범위를 확정해서 미용 의료 기기 분야에서 보면 슈젤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슈젤. 슈젤은 이제 보톡스, 또 HA 필러를 주력으로 하는 회사인데 24년 실적을 보면요, 영업이익률이 무려 44.56%대로 와. 파마 리서치보다 8%가 더 높아요. 미용 에스테틱 분야의 기술만 갖고 있으면 돈을 긁어 모으는 것 같네요. 그 숫자로 보면 진짜 긁어 모으는데요. 네.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높은 이유는 미국, 유럽, 중국 3개 톡신 시장에 모두 허가를 득해서 수출 비중이 60%로 파마 리서치보다 높은 구조이기 때문으로 추정되고요. 보톡스 필러는 시술량이 좀 커가지고 매출량과 단가 둘 다 잡기가 좋습니다. 다만 이제 슈젤의 약점이라고 하면 보톡스 필러 시장은 경쟁자, 그러니까 미국이랑 중국 업체가 매우 많고 규제랑 가격 압박이 PM 부스터 시장보다 심하다고 합니다. 미용 에스테틱 시장으로 봤을 때는 서로 경쟁 관계에 있지만 두 회사가 집중하는 세부 분야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서로의 매출을 갉아먹는 관계는 아니게 합니다. 그래서 이를 종합했을 때 슈젤의 존재와 무관하게 앞으로도 파마 리서치의 성장 가능성은 꽤나 높아 보입니다. 리쥬라는 진짜 좀 많이 들어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 회사 이름은 좀 생소한 파마 리서치를 오늘 다뤄봤는데, 그리고 이제 여기 스킨 부스터 시장? 여기의 전망도 함께 의견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파마 리서치는 확실히 최근 몇 년 동안 눈에 띄는 성장을 해온 회사가 맞습니다. 특히 이제 리주나를 중심으로 스킨 부스터 시장을 거의 새로 만든 회사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예요. 국내에서는 압도적 1위 브랜드고 아시아 중동에서도 리쥬란이라는 이름은 하나의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진짜 대세죠. 그리고 이 회사는 리쥬란만 파는 게 아니라 관절 재생 제품군 콘쥬란도 있고요. PDRN 기반 의약품도 있고 또 프리미엄 화장품까지 여러 제품군을 서로 연결하면서 에스테틱 재생의학 전체를 아우르는 헬스케어 기업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해외 진출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또 앞으로 유럽 시장도 노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가장 큰 약점은 사업 구조가 아직 리쥬란이라는 단일 브랜드에 많이 기대고 있다는 점입니다. 잘 나가는 건 맞는데 하나의 제품이 너무 잘 되면 언제든 경쟁자가 많이 들어오게 되고요. 가격 경쟁도 생기고 시장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또 하나의 약점은 이제 경쟁 심한데요. 스킨 부스터 시장이 커지면서 국내외 업체들이 PN, HA 부스터 제품을 계속 내고 있는데 지금은 리쥬란이 압도적이지만 앞으로 기술 개발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시장의 유행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 규모가 커지는 만큼 해외 진출 속도나 M&A 같은 전략적 결정들이 얼마나 잘 작동할지도 앞으로 지켜봐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지연되면 그 시장이 실망할 수도 있고요. 이게 또 주가에 또 방역 영향을 미치겠죠. 그럴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파마 리서치는 지금 확실히 성장하는 시장에서 확실한 브랜드 파워를 가진 회사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리쥬란으로 시작해서 해외와 신규 라인업으로 넓혀 나갈 수만 있다면 이 회사의 다음 챕터가 개인적으로도 꽤 기대가 됩니다.